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실외 골프 연습장 관리실 형광등이 깜박이고 있었어요. 불 꺼진 타석 사이로 자동 티업 기계 소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통장을 펼쳐 들고 있었어요. 잔고 71만 원. 18개월 전만 해도 5억 6천만 원이 찍혀 있던 통장이었습니다. 퇴직금, 아내가 남긴 보험금, 36년을 모은 전부였어요. 지금은 이게 다입니다. 한때 저는 은행 본점 감사팀에 있었습니다. 부정 대출을 찾아내고 서류 위조를 잡아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새벽 연습장에서 공을 줍고 기계를 점검합니다. 월 18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로요.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곧 첫 손님이 올 시간이에요. 저는 통장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공 하나 제대로 못 치는 인생이 될 줄은 몰랐어요. 골프를 배우려던 게 인생을 잃는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36년간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신입 행원으로 시작해서 지점을 거쳐 본점 감사팀까지 올라갔어요. 리스크 관리가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부정 대출 적발, 서류 위조 검증, 내부 감사 업무를 맡았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계약서 한 줄, 날인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일이었어요. 원칙을 지키는 게 은행원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어요. 은퇴 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골프 배워볼까요? 제주도 골프장 여행 가고 싶어요. 저는 골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하고 싶다면 해야죠. 골프채 세트를 샀어요. 둘이서 연습장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등록한 지 한 달 만에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이미 사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어요. 아내는 7개월을 버텼습니다. 마지막 날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골프는 당신이라도 배워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 신발장에 골프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한 새 신발이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골프채가 세워져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몇 달을 그냥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골프채를 다시 꺼냈습니다. 당신이 치고 싶다던 거 내가 대신 배워볼게요. 아내 영정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 근처 실내 골프 연습장을 찾아갔어요. 일주일에 3번 레슨을 등록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스윙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공을 칠 때만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통장에는 5억 6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3억, 아내 보험금 2억, 적금과 예금 6천. 36년을 모은 전부였어요. 조심스럽게 쓰면서 여생을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원칙을 지켰어요. 망할 이유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연습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단정한 골프복 차림에 스윙폼이 깔끔했습니다. 어느 날 제 스윙을 보더니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백스윙 때 손목 각도가 좋으시네요. 기본기 탄탄하세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서미정 씨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여의었다고 했어요. 대화는 편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정 씨가 투자 얘기를 꺼냈어요. 어르신, 혹시 요즘 재테크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정기예금이라고 답했습니다.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증권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숫자는 좀 봐요. 며칠 후 소규모 투자 모임 얘기를 꺼냈어요. 퇴직하신 분들끼리 정보 공유하는 거라고요. 은행 출신이시면 오히려 좋죠. 검증해 주실 수 있잖아요. 검증이라는 단어가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36년간 그 일을 해왔거든요. 일주일 후 첫 모임에 나갔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회의실이었어요. 전부 60대 퇴직자들이었습니다. 미정 씨가 자료를 나눠줬어요. 비상장 기업 투자 안내서였습니다. 회사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이 첨부돼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꼼꼼히 봤습니다. 형식은 완벽했어요. 숫자도 논리적이었습니다. 과장된 수익률이 아니었어요. 연 7에서 9% 수준. 현실적인 범위였습니다.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세요. 테스트 삼아 2천만 원 정도 넣어 보시고 괜찮으면 늘리시는 거예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쳐봤어요. 제가 보기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한 달 후 정산일이었습니다. 통장에 2,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원금과 수익 200만 원. 정확히 약속한 대로였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검증이 중요하구나. 내가 제대로 봤어. 자부심이 올라왔습니다. 36년의 경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게 제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2달 후 미정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골프장 부대시설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했어요.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골프장 법인 정보, 시공 계약서, 공사 일정표가 첨부돼 있었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골프장을 검색했습니다. 실제로 있는 곳이었어요. 투자 금액은 5천만 원부터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5천 넣었어요. 은행 출신이시니까 서류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틀 동안 서류를 봤습니다. 제가 보기엔 문제가 없었어요. 5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현장 사진도 보내줬습니다. 넉 달째에 미정 씨가 전화했습니다. 추가 투자 요청이 왔다고요? 자재비가 예상보다 올라서 자금이 부족하대요. 3천만 원만 더 넣으면 수익률을 2% 더 보장한다고 했어요. 저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5천을 넣었는데 지금 빠질 수는 없었어요. 3천만 원을 추가로 이체했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미정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준공이 보름 정도 늦어진다고 했어요. 인허가 문제라고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다시 전화했습니다. 미정 씨가 답답한 듯 말했어요. 저도 답답해요. 법적으로 조치 취해야 할 것 같아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8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미정 씨에게서 다른 제안이 왔습니다. 더 확실한 기회가 생겼다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8천을 날릴 수는 없었습니다. 미정 씨를 믿고 싶었어요. 첫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가 보낸 자료는 이번에도 완벽했습니다. 비상장 골프장 인수 건이었어요. 법무법인 명함이 동봉돼 있었습니다. 김앤 파트너스 법무법인.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실제 존재하는 곳이었어요. 계약서에는 법인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투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회의실이었어요. 정장 차림의 진행자가 골프장 시설 현황, 회원수, 연간 매출액을 설명했습니다. 숫자는 논리적이었어요. 투자 수익률은 6개월 내 40%였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은 1억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미정 씨가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저도 1억 5천 넣었어요. 서류를 이틀 동안 검토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골프장 토지대장,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 제가 보기엔 문제가 없었어요. 1억을 이체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건 구조가 맞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2달째에 미정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골프장 인수 과정에서 세무 이슈가 발견됐대요. 세금 체납 건이 있었다고요?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인수가 막힌대요. 8천만 원만 더 투입하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억이 걸려 있었어요.
지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8천만 원을 추가로 이체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3억으로 줄었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했습니다. 미정 씨가 받지 않았어요. 사흘 후 연락이 왔습니다. 세무건은 해결됐다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겼대요. 조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요? 7천만 원만 급하게 빌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지금까지 저를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일주일이면 갚는다고 했습니다. 7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통장에 2억 3천이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7천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골프장 인수 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연습장에 나갔어요. 미정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미정 씨는 연습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 답장도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사라졌어요. 어느 날 미정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3달 만이었어요. 어르신, 저 큰일 났어요.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대요. 유방암이래요. 이 기었다고요?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9천만 원이래요. 제 통장에는 2억 3천이 남아 있었어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9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통장 잔고 1억 4천만 원. 손이 떨렸어요. 미정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르신,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어요. 카카오톡을 확인했습니다. 미정 씨 계정이 사라져 있었어요. 연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에게 물었어요. 서미정 씨요? 3달 전에 탈퇴하셨다고 했습니다. 4월 15일자로요. 그때는 제가 7천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집에 돌아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 그런 업무 안 합니다만. 계약서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1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이거 위조된 서류예요. 저희 도장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36년간 서류 위조를 잡아내던 사람이 위조 서류에 속았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 이거 전형적인 투자 사기예요.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세요? 5억 4천만 원입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계좌는 대포 통장이에요. 이미 돈은 인출됐고 추적이 어렵습니다. 서미정이라는 이름도 가명이고요. 36년을 모은 전부가 18개월 만에 증발했어요. 은행 감사팀 출신이 서류 검증 전문가가 위조를 잡아내던 사람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전문가라는 자만심, 검증했다는 확신, 구조가 맞다는 믿음. 그 모든 게 저를 무너뜨렸어요. 지금 저는 실외 골프 연습장에서 일합니다. 새벽 4시 30분에 출근해요. 밤사이 쌓인 공을 줍고 기계를 점검합니다. 월급은 180만 원입니다. 주말 추가 근무비 포함해서 한 달에 210만 원으로 삽니다. 통장 잔고는 71만 원입니다. 18개월 전 5억 6천만 원이 있던 그 통장이에요. 가끔 펼쳐봅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아들과 딸은 아직 모릅니다. 명절 때 전화하면 괜찮다고 말해요. 거짓말입니다. 연금은 월 90만 원이에요. 새벽 아르바이트 안 하면 못 삽니다. 언젠가는 말해야겠죠. 하지만 아직은 못 하겠어요.
새벽 6시쯤 되면 골프공을 줍니다. 바구니를 들고 타석을 돌아요. 사방에 흩어진 공을 하나씩 담습니다. 1시간이면 300개 정도 줍니다. 공을 주울 때마다 생각합니다. 공은 다시 주울 수 있지만 실내는 다시 모을 수 없더군요. 경찰에서 한 번 더 연락이 왔었습니다. 서미정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고요. 비슷한 수법의 피해자가 제 말고도 7명 더 있다고 했습니다. 전부 60대 퇴직자였어요. 은행원, 교사, 공무원 출신. 저처럼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균 피해액은 3억에서 6억. 우리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당했어요. 가장 후회되는 건 자만심입니다. 내가 은행원 출신이니까, 서류 검증을 할 줄 아니까, 숫자를 볼 줄 아니까 괜찮다고 믿었어요. 그 확신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외로움보다 위험한 건 자기 확신이었어요. 내가 전문가라는 믿음이 방패가 아니라 맹점이 됐습니다. 사기꾼들은 그걸 알았어요. 제 자존심을 이용했습니다. 밤이 되면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불빛이 하나씩 켜져요. 저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겠죠. 저도 저랬었는데 생각합니다. 64년을 살았습니다. 36년을 일했고 성실하게 모았어요. 원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이렇습니다. 공을 줍습니다. 하나씩 바구니에 담아요. 100개, 200개, 300개. 숫자를 세면서 일합니다. 36년간 숫자를 다뤘던 사람답게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입니다. 외로움보다 위험한 건 자기 확신입니다. 내가 전문가라는 믿음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경력이 많을수록 자신감이 클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서류가 완벽해 보여도 의심하세요. 논리가 맞아 보여도 경계하세요. 누군가 당신의 전문성을 칭찬하면 한 발 물러서세요. 그게 함정일 수 있습니다. 골프공은 다시 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되돌릴 수 없어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